그러니까 표준 점수라는 거는 그럼 뭐냐? 집단의 원점수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한다. 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는 거는 왜 표준 점수라는 게 생겼냐? 그러니까 왜 표준 점수라는 게 생겼냐를 생각해 보면 표준 점수라는 거는 우리가 원점수라는 걸 절대 점수라고 하는데 시험이 쉬웠을 때랑 시험이 어려웠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 시험이 쉬웠을 때의 100점과 시험이 어려웠을 때의 100점을 동일한 100점으로 판단하는 게 왠지 좀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어려운 과목에서 100점을 받았을 때는 더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쉽다 어렵다를 우리가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동일한 집단이 시험을 봤다면 그 집단의 원점수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수 평균으로부터, 그러니까 원점수가 100점 만점인 거는 두 과목이 똑같은데 어떤 과목은 70점이고 어떤 과목은 50점이 된다. 그 70점과 50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그 70점과 50점이라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70점짜리, 평균 70점짜리 과목이 평균 50점짜리 과목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뭐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어려운 과목에서 50점, 그러니까 50점짜리, 평균 50점짜리 과목이 평균 70점짜리 과목보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어려운 거에서 100점을 받은 친구는 조금 더 높은 점수. 그리고 쉬운 거, 70점에서 100점을 받은 친구는 조금 더 낮은 점수를 주는 그게 바로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국어와 수학의 원점수 평균을 항상 100으로 놓는 거거든요. 국어와 수학의 원점수 평균을 100으로 놔요. 그래서 100으로 놓으면 자 지금 집중해 잘 들으세요. 원점수 평균을 100으로 놨어요. 근데 50점인 과목과 70점인 과목이 있을 때 50점인 과목은 원점수 100까지 가려면 50만큼 더 가야 되고 원점수 70점인 과목은 평균 70점인 과목은 30만 더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원점수 위치를 무조건 100으로 잡는다 그래요. 표준점수 100으로 잡는다 그랬죠. 그럼 표준점수 100에서 70점, 원점수 70점 과목은 30만큼 더 가서 130이 되는 거고 원점수 50이 평균인 과목은 50만큼 더 가서 150이 되는 거예요. 원점수 100점을. 예. 그래서 150 그리고 130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쉬운 과목과 어려운 과목의 표준점수의 크기를 다르게 주겠다라는 게 표준점수의 원리고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 원점수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가지고 그 평균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다 그리고 가깝다. 그 원점수 평균으로부터 가까우면 그만큼 표준점수가 낮을 거고요. 그다음 원점수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그만큼 표준점수 크기가 커지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세요. 오늘 하는 게 좀 어렵나요? 네, 오늘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국어 수학의 원점수 평균은 100,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의 원점수 평균은 50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설명할 거예요. 계속 설명할 거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고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라고 남겨주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입금에서 통하는 용어로 보면 이제 2라는 거죠. 2가 이해가 안 되면 2, 그리고 뭐 이해가 됐다 그러면 1,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점수 평균이 이렇게 있어요. 원점수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점수 평균 여기서 100점, 그러니까 이 원점수 평균에서부터 100점으로 가면 플러스, 그 다음에 50점, 0점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셨어요? 원점수 평균이 이렇게 있어요. 원점수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점수 평균으로부터 원점수 평균이 70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65점을 받았어. 그러면 원점수 평균으로부터 0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70에서 100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80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95를 받아왔다. 표준점수 95를 받아왔다. 아, 그러면 이 친구는 평균보다 못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105를 받았다. 그러면 이 친구는 평균보다 높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원점수를 기준으로, 원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이 원점수 평균에서 더 앞으로, 그러니까 그 양의 값으로 가느냐, 음의 값으로 가느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다라는 거를 생각해 두면 돼요. 근데 탐구는 50이 평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의 표준 점수를 50으로 두는 거야. 그 50으로 두고, 그 50으로 둬서 50에서
50 기준으로 40점을 받았다. 그럼 평균보다 못한 거죠. 근데 만약에 60을 받았다. 그럼 평균보다 잘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아, 평균보다 잘했구나, 못했구나 이 부분을 볼 수 있을 거다. 백분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위 누적 백분위다. 그 높을수록 우수한 거다. 그러니까 이 아래로부터 몇 번째에 존재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몇 퍼센트에 존재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수가 몇 점이어도 이 친구가 맨 끝에서부터 몇 퍼센트 정도의 위치에 존재해요 라고 하는 하위에서 누적시킨 거다. 그래서 나보다 뒤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백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하위 누적 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누적 백분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정시 배치나 이런 것들 할 때 상위 누적 백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몇 퍼센트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대를 간다. 그러면 상위 0.9% 안쪽에 들어야 의대를 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의대를 가는 건 상위 0.9% 안, 즉 1% 안에 들어야 갈 수 있다. 근데 인문계열에서 연고대를 갈 때도 상위 1% 안쪽에 들어야만 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뭐 이런 형태를 이야기할 때 그거는 상위 위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백분위, 하위 누적 백분위라는 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백분위를 말하는 거다라는 점,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학평성적표 정보들 중에서 백분위가 나오는데 그 백분위는 하위 누적 백분위고요. 그 다음에 그 하위 누적 백분위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와요. 예. 좀 전에 제가 평가원은 백분위가 항상 점수로 표현된다 그랬는데 학력평가 성적표, 학평성적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아래에서부터 얼만큼의 높이, 그 다음 필름수는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상대평가는 위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위치.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낸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점수로 판단하시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점수 몇 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어디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상대평가다. 따라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오프라인 설명할 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렇게 애가 시험 보고 왔다. 그럼 몇 개 틀렸어? 라고 물어보는 건 중학교 때까지라고. 몇 개 틀렸어? 라고 물어보는 건 중학교 때까지고 그 다음에 꼭 다음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바로 그거예요. 걔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라는 것의 핵심 본질은 걔는?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상대평가는 점수가 아니라 위치니까 그 걔, 기준이 되는 아이의 위치가 필요한 겁니다. 걔는 어떻게 되냐. 그 기준이 되는 아이의 위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준이 되는 아이의 위치보다 우리 아이가 앞에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도 앞에 있느냐 아니면 이번 시험에는 뒤로 갔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게 이번 시험에서 우리 아이의 성적을 보여주는 거지 원점수 몇 점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 오늘 시험 봤는데 5개밖에 안 틀렸어. 5개밖에 안 틀렸다라는 거는 5개밖에 안 틀렸다는 얘기는 그 전에 많이 틀려왔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전에 많이 틀려왔는데 오늘 어쨌거나 5개밖에 안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잘했어. 잘했다고 해주셔야지. 거기서 뭐 쉬었던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쉬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걔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좀 전에 그 걔는 하고 불린 애는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잘하는 애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기준이 되는 애라 그랬잖아요. 기준이 되는 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애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애랑 실력이 비슷한 애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 물어보지 마시고 1등은 다 맞았을 거예요. 그거 왜 물어보세요? 그 속상하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잘하는 애 기준이 아니라요. 우리 애랑 비슷한 수준의 아이를 잡으셔야 되는 거고 그 비슷한 수준의 아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애가 걔는 하고 물어봤더니 말을 못해. 말 막 더듬어. 말 막 더듬어. 그러면 못 본 거야 우리 애는. 근데 저녁 오면서 얘기하는 거죠. 엄마 사실은 걔는 3개밖에 안 틀렸어. 그러면 우리의 시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구조를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상대평가라는 건 그런 위치의 개념으로부터 생겨나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표준 점수라는 것과 백분위의 그 구조를 생각을 잘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표준 점수 저는 그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점수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다, 위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좀 이렇게 좀 중심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